날감자, 초록색 바나나, 흰 강낭콩, 아보카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장내 유익균인 유산균의 먹이가 될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이들이 우리 몸, 특히 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평소 어떠한 음식을 통해 섭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먹고 있는 바나나와 감자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노란색의 바나나를 먹거나 감자를 굽거나 튀기거나 으깨서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이렇게 먹으면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없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과 당을 과다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나와 감자뿐만 아니라 흰 강낭콩과 아보카도를 올바르게 섭취하여 체중 감량, 혈당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채소, 버섯, 콩가식물, 과일에 든 식이섬유를 분해, 소화할 효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의 세균인 유산균은 다양한 형태의 식이섬유를 대사할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따로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유산균인 세균이 소화하기 쉬운 식이섬유를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라고 하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는 꼭 필요하고 없으면 건강에 좋은 미생물이 번성하지 못합니다. 즉,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는 세균종을 증식시킬 뿐만 아니라 세균이 건강한 지방산과 대사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산과 대사산물은 장 내벽을 지지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체중 감량, 혈당 감소, 혈압 감소, 염증 반응 감소, 지방간 예방,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입니다. 최초 인류가 수렵, 채집했던 시절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를 하루에 100g 이상 섭취하기는 쉬웠다고 합니다. 땅에서 파낸 식물 뿌리와 덩이 줄기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현대인은 식이섬유를 하루에 12g 밖에 먹지 않으며 이 중에서 5에서 8g만이 프리바이오틱스에 해당합니다. 최상의 효과는 매일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를 20g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1일 권장 섭취량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의 식이섬유를 먹으면 건강한 장 점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익균이 생산하는 풍부한 부티레이트가 주는 건강상의 혜택을 체감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티레이트는 체중 조절, 통제력 향상, 인슐린 반응 개선, 혈당과 혈압 감소, 지방간 발생률 감소 등의 이점을 제공하는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그럼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무엇이고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는 다양한 식물에서 섭취가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그 함유량이 풍부하고 먹기 쉬운 식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록색 바나나와 플랜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반드시 초록색이어야 합니다. 초록색과 노란색이 섞이거나 한쪽 끝만 약간 초록색이 아니라 완벽하게 초록색 바나나여야 합니다. 의심스럽다면 맛을 보시면 됩니다. 단맛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중간 크기인 18cm 길이의 초록색 바나나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는 10.9g이 함유되어 있고 총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순탄수화물 함량은 0g입니다. 그러나 잘 익은 노란색 바나나는 당과 탄수화물이 많고 식이섬유는 적습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기도 힘들고 사실상 그냥 먹을 수 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껍질째 길게 잘라 과육을 파낸 뒤 굵직하게 잘라서 스무디처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대개 4에서 5일 정도 초록색을 유지하며 껍질을 벗겨 잘라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익히지 않은 생감자입니다. 굽거나 튀기거나 으깬 감자는 당류가 많고 식이섬유는 적습니다. 그러나 익히지 않은 감자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름이 9cm 정도 중간 크기 감자 반 개에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는 10에서 12g이 들어있습니다. 당류와 탄수화물은 0g이 들어있고요. 익히지 않은 날감자를 사과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감자를 얇게 깍둑 썰기 위해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감자와 비슷한 고구마는 익히지 않아도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훨씬 적습니다. 즉 날것으로 먹어도 탄수화물 과량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구마는 날것이든 익혔던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콩가 식물인데요. 강낭콩, 검정콩, 흰 강낭콩, 렌즈콩, 완두콩 등은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인 갈락토올리고당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콩가 식물은 탄수화물이 많은 편이어서 총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순탄수화물이 15g 이하가 되도록 4분의 1컵 또는 반컵 정도를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렌즈콩 반컵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2.5g이 들어있고 순탄수화물은 11g 정도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콩 반컵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약 3.8g이 들어있습니다. 흰 강낭콩은 가장 풍부한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다른 콩의 2배인 7.6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흰 강낭콩을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입니다. 현대 과일은 식이섬유는 적고 당도가 높아지도록 재배되기 때문에 과일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와 함께 과당의 당류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과일은 중요한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펙틴은 유익한 세균종의 증식을 돕고 병원체 종을 억제하며 장내 부티레이트 및 다양한 지방산을 증가시키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펙틴이 풍부한 과일은 아보카도, 블랙베리, 산딸기, 석류, 사과이며 각각의 1회 섭취량이 1에서 2g의 펙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 아보카도는 펙틴 함유량이 가장 많으며 하나당 순탄수화물은 4g 뿐이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뇌라 불리는 우리의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각종 현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장내 미생물 가꾸기 프로젝트 윌리엄 데이비스의 내 장은 왜 우울할까? 이 책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프리바이오틱스 올바르게 섭취하기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장 건강과 유산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거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